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개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갤럭시 Z 폴드 7 실물 미리 보기 모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겁은 삼성 공식 모겁은 아니고요, 루머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제작된 비공식 모겁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7월 9일에 공개가 될 것 같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폴드 7 모겁 보여드리는 건 이 채널이 전세계 최초일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 일단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3차 티저까지 공개가 되었죠. 굉장히 얇은 폴더블 폰이다 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갤럭시 Z 폴드 7의 핵심이 이 두께와 무게일 것 같은데요, 모겁으로 어느 정도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 모겁입니다. 와, 진짜 얇다. 그냥 다른 것과 비교해보지 않아도 확실히 얇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얇게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폴드 6와 힌지 부분부터 비교해보면 1년 만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두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펙상 폴드 6가 접었을 때 12.1mm고 폴드 7이 루머로 9mm니까 3.1mm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폴드 6가 좀 두껍게 나온 면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진작에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단에 스피커와 USB-C 포트가 보이는데 두께가 상당히 얇다 보니까 USB-C가 거의 딱 들어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아주 얇게 들어가 있죠. 최근에 유출된 홍보 스탠드와 비교해봐도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폴드 6 다음에 나왔던 폴드 SE와 비교해보면 역시 폴드 7 쪽이 얇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드 SE가 접었을 때 10.6mm니까 약 1.6mm 두께가 감소한 겁니다. 힌지 쪽에서 봐도 하단에서 봐도 측면에서 봐도 차이가 보이죠. 펼쳐서 보기 전에 외부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볼게요. 폴드 7의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는 약 6.5인치로 폴드 6의 6.3인치보다 크기가 더 커졌고요, 22:9 비율에서 21:9 비율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 바형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외부 디스플레이를 가지게 됐죠. 다만 이 화면 크기는 폴드 SE를 사용하셨다면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폴드 7과 폴드 SE의 화면 크기는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폴드 SE는 폴드 7 맛보기 같은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두께가 이 정도 되니까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S25 울트라의 두께가 8.2mm거든요 폴드 7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폴더블 폰이 바형 스마트폰에 거의 근접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루머로 폴드 7의 무게가 215g이 될 것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S25 울트라가 218g이니까 폴드 7이 더 가볍게 나오는 거예요. 두께는 소폭 두껍지만 무게는 더 가볍다. 폴더블 폰을 구매할 때 두께와 무게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정말 구매할 만한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폴드의 무게 변화를 쭉 보면 폴드 1의 무게가 275g, 폴드 6의 무게가 239g이었는데 폴드 7에서 215g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폴드 SE의 236g보다도 더 줄어든 거죠. 이건 확실하게 체감이 많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펼쳐볼게요. 루머로는 펼쳤을 때 약 4.54mm 두께를 가진다고 했는데 모겁도 비슷한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드 6가 펼쳤을 때 5.6mm거든요 둘이 비교해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펼쳤을 때 많이 얇다 보니까 잡고 있으면 묘한 느낌이 드네요. 폴드 SE는 4.9mm였으니까 0.36m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폴드 7에서는 주름도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폴드 6와 폴드 SE를 비교해도 주름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폴드 7에서는 당연히 주름이 개선이 될 거고요, 내부 디스플레이에 AR 코팅이 들어가서 반사 방지가 될 것이다,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이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식 렌더링이 유출되면서 내부에 펀치홀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폴드 SE처럼 UDC가 들어가지 않고 펀치홀이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폴드 6는 UDC가 있었는데 폴드 7에는 없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죠. 폴드 SE에는 UDC가 탑재됐지만 소프트웨어로 막아둔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연 폴드 7에는 어떤 식으로 펀치홀이 탑재될지 궁금합니다. 모겁에는 오른쪽 상단 구석에 펀치홀이 달려있긴 한데 이건 비공식 모겁일 뿐이니까 이 위치가 사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UDC를 넣지 못한다면 다른 제조사의 폴더블 폰처럼 구석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폴드 7의 내부 디스플레이는 약 8인치입니다. 폴드 6가 7.6인치니까 화면이 꽤 많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내부 디스플레이도 폴드 SE를 사용하셨다면 익숙하실 겁니다. 같은 크기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모겁의 내부 스크린의 베젤 쪽을 보면 이전 제품들보다 얇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출된 공식
렌더링 상에서는 크게 차이는 또 없어 보이더라고요. 카메라 쪽도 살펴볼게요. 일단 2억 화소 메인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하죠. 그리고 올리브링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카메라링 디자인도 변경됩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폴드 SE에서는 카메라 섬이 사각형이었다면 폴드 7에서는 둥근 형태로 변경됩니다. 플래시의 위치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미리 구해둔 폴드 7 케이스를 씌워서 보면 역시 딱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두께나 사이즈는 이렇게 그대로 출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S펜이 인식이 되는가? 폴드 SE는 S펜을 인식하는 디지타이저가 빠졌기 때문에 폴드 7도 빠졌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다만 티저 영상들을 봤을 때 펜을 사용할 수 있는 듯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펜을 사용할 수 있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 부분을 살펴보면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가 탑재되며 램은 12GB 모델과 16GB 모델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긱벤치 웹사이트에서도 폴드 7의 테스트 결과가 올라와 있어요. 싱글 2617점, 멀티 9369점, 램은 12GB, 16GB 모델은 지금처럼 삼성닷컴 한정 제품일 확률이 높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배터리는 4400mAh 그대로, 충전 속도도 25W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출된 정보로 봤을 때 메인 컬러는 블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 실버와 블랙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7을 목업으로 미리 보여드렸고요. 더 자세한 정보들 그리고 실 제품들도 최대한 빠르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해두시면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